코인 왕자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수를 좀 잠깐 체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하락하고 방어적으로 현금화를 많이 요구를 해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하락이 되다 보니까 하락할 때 주워 담을 만한 코인이 뭐가 있을까? 우리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1% 정도 하락이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1% 하락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지수를 좀 놓고 보시면은, 조금 전에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마켓 시장은 2.7% 하락되고 있고 알트코인 시장은 지금 4.5%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더리움이 조금 밀리고 있는 상태고 대부분들의 알트코인들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도 덩달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또 지표 지수 그래프가 밑으로 좀 하방으로 크게 열려 있다 보니까 주의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해서 이제 5,200만 원까지 눌릴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좀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보통 저렇게 뭐 3% 이상 하락세가 보통 나오면 보통은 요래요.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때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고, 폴리메스도 반등 잘 나왔어요. 그쵸? 폴리메스도 900원 넘어갔을 때는 정리를 한번 해도 해야 되는 코인이었고, 하이브도 최근 하락폭에 비해서 장중에 단기 고점을 약간 넘어가 줬죠. 그래서 하이브도 현금화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헌트도 반등은 좀 더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시장이 눌리니까 마찬가지로 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코인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10%씩 빠지는 코인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5% 이상. 그래서 지금은 뭐 단타를 친다든지 단기 투자한다든지 굉장히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시장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아봤는데 다른 코인들도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지만 딱 하나로만 좀 고정을 해봤어요. 자, 이더리움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더리움. 이제 향후 선물 시장, 그 다음에 펀드 시장에 좀 진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저기 펀드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했는데 승인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지금 시총 2위를 달리고 있는 코인인데, 이번에 움직임으로 놓고 봤을 때 많이 무겁지 않으면서 그냥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좀 사 모아갈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차트 구조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해서 좀 사 모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이미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 내용은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390만 원이 이탈된다는 가정하에 350만 원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350만 원까지. 제가 최근에 360만 원을 얘기했는데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60이 아니고 350만 원 자리인데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자리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매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350만 원 자리를. 그리고 2차 매수 구간은 290에서 300만 원 요 자리로 좀 체크를 했고요. 많이 내려오게 되면 280만 원. 그래서 이렇게 2차, 3차 해가지고 세 번의 분할로 나눠서 공략하면 이더리움은 딱히 추가 매수도 할 거 없고 공략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저는 이더리움을 1년 이상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괜찮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좀 매집을 해서 단계적으로 좀 매집을 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390만 원이 이탈이 안 됐을 때는 이탈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 포인트로 보면은 매물대가 최근에 나타났던 자리가 여기 요 자리란 말이에요. 요 자리인데 요 자리 깨지면 요 자리 여기까지 일단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90만 원 이탈되면은 한 350은 올 것 같아요. 350. 지금 비트코인도 최근에 단기 흐름 이탈되면서 지지선 이탈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렇지만 5,500 회복됐다 이탈했다 회복됐다 이탈했다 지금 그 움직임인데 5,200까지는 열려서 좀 열어놔야 되고, 이더리움을 350만 원까지 놓고 1차 매수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흐름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400만 원이나 400만 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잘못됐다. 물론 이제 한 달 한 달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추가 매수할 생각으로 사 모아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목돈을 가지고 한 방에 다 들어갔다고 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에 대한 좀 흐름이 길게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목돈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추가 매수로 해서, 큰 돈은 아니어도 일정 금액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사 모아가는 코인으로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면은 280만 원, 적당히 빠지면은 한 350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갭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더리움 1차 매수를 350만 원으로 측정을 한 거는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5,200만 원 빠지게 되면 이더리움 350만 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요 520만 5,200짜리도 지켜주지 못한다 했을 때는 요 자리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1차 매수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열어봤어요. 자, 그래서 메이저를 지금 담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많이 계실 건데, 이번에 비중을 안 줄이셨다고 한다면, 과거에 사서 안 줄이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더리움을 좀 사모아가는 방향이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제가 비트코인도 좋지만 이더리움 말씀드린 거는, 비트코인은 무거워서 그래요. 네, 무겁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강세가 나올 때는 이더리움이 더 많이 가고, 하락이 될 때도 이더리움이 더 많이 빠져요. 근데 가격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사실 부담도 좀 없는 편이거든요. 지금 400만 원짜리인데 350만 원만 와도 사실 부담은 없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무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이더리움은 이제 뭐 기관에서 요즘 많이 좀 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 전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기사를 보니까 3개월 전부터 기관은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비트코인보다. 근데 최근에는 또 비트코인도 추가적으로 뭐 매입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으로 해서 너무 무거우면 또 따분해요. 주가 차트가 자체가. 근데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딱 대장 두 개만 비교해서 놓고 봤을 때는 매물 소화 능력은 이더리움이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350만 원 찍어준다 그래도 상승으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죠. 비트코인보다 가격적인 면에서 가벼우면서 기관들이 많이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물 거래에 대한 그 소화 능력이 훨씬 더 빠르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좀 안정감 있게 장기 투자로 좀 갈 만한 거는 이더리움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단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메이저 대장 중에서 이더리움이 좀 더 빠르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대신에 빠르게 갈 수도 있지만 많이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중심을 잡고 단순 조정을 받을 때는 이더리움 나름대로 축을 좀 잡아요. 근데 비트코인 붕괴가 돼버리면 이더리움도 붕괴라는 선이 또 없어지게 되니까, 반드시 3회 분할로 나눠서 사가는 게 좋고, 자, 만약에 3회 분할 매수를 했는데도 더 빠진다, 그러면 월 매입으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내 만원씩 사겠다, 한 달에 10만원씩 사겠다, 한 달에 100만원씩 사겠다, 요런 전략으로 꾸준히 이어간다고 한다면, 자산은 이더리움에서 쌓여가면서 향후 상승이 나올 때
큰 폭의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코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주봉상에서도 놓고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더리움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반등폭이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반등폭 특히나 가장 좀 우려가 되었던 350만원 자리를 회복시켜 놨어요. 350 한 5만원 정도.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조정이 좀 나온다고 했을 때는 1차 매수를 좀 노려보자. 비중은 자유롭게 좀 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디까지나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준비해 보실 분은 준비해 보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많이 무겁습니다. 캔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이더리움 보시면은 월봉상 놓고 봤을 때 요런 게 좀 달라요. 캔들 포지션이 위치가 이렇게 올라갔다 바로 떨어진 거 이런 거는 오히려 매물대가 적습니다. 캔들이 이렇게 어느 일정한 구간에 많이 모여 있으면요 이런 게 매물대 역할을 많이 해요. 이런 게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기까지의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은 그런 포지션이 지금 상단에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꼭대기에 있는 요 정도는 괜찮다 이런 거죠. 근데 많이 캔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저항력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7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좀 빠르면은 10월부터 혹은 9월 말부터 해서 시장이 한 번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째까지나 5,200까지는 좀 주의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빠질 때 접근하자. 지금 현금화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뭐 그래도 일부는 한 20% 정도는 다 현금화를 하신 분들도 있고 코인 하나 두 개만 남겨놓고 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적게는 뭐 50%뭐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 계시는데 자 그럴 때 이제 좀 현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놓고 봤을 때 매물 소화 능력으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좀 무겁고 요런 자리는 지금 이제 금방 돌파는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오히려 더 가볍게 거래량이 줄면서 가볍게 올라온 좀 흐름인데 무슨 혹시라도 어떤 무슨 뭐 출시를 했다 뭐 선물 쪽에 출시를 할 거다 아니면 뭐 펀드 쪽에 출시한다 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 버릴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어쨌든 이더리움에 대한 호재거리가 될 수 있고 펀드나 선물 쪽이 상장이 돼서 자금이 몰린다고 한다면 이더리움의 효과를 볼 수밖에 없죠. 왜? 다 얘 때문에 그게 생긴 건데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정고점하고도 사실 멀지가 않아요. 물량도 많이 쌓이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좀 담아갈 수 있는 메이저 중에서도 오랫동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담아갈 만한 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도 이더리움은 굉장히 좋게 봤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시장이 하도 불안정하니까 9월 달에 또 위험하니까 최대한의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는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너무 이게 등락폭이 심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추천이나 어떤 좋은 코인들이 있다라고 대놓고 좀 말을 못했어요. 많이 이제 좀 방어적으로 갔는데 이제는 하락을 또 준비를 하면서 빠질 때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관심 있게 좀 보시고 1차 매수 구간은 350만 원이어야 된다. 반드시 그 자리가 깨졌을 때는 300만 원 초반에서 200만 원 후반까지 2차, 3차 나눠서 매수 준비를 하자. 그거에 포인트를 좀 갖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미 방향이 정해졌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 나오겠지만 지금 주봉상 놓고 봤을 때 길면은 이번 연도까지 상승 흐름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냥 참고용으로 봤는데 비트코인 뭐 연말 안으로 뭐 1억 넘어간다. 이더리움도 따라서 뭐 거의 1,000만 원까지 갈 거다.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지. 지금 흐름은 전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기사하고 굉장히 다르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기사 무슨 좋은 게 나올 때
비트코인하고 좀 대조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혀 그런 자리가 아닌데 간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6천만 원조차 돌파 아직 못했어요. 이제 9월인데 이번 달 벌써 절반 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탈된 부분도 이번 주에 발생이 됐고 오늘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넉넉히 보면서 한 곳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해서 사모아가는 전략,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대신에 좀 시총이 높은 애들로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뭐 버전 출시나 아니면은 금융 상품으로 출시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나는 오히려 그게 더 호재 같아요. 그 각 코인별로 보게 되면은 향후 이 코인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누가 얼마치 투자를 했고 각 기관에서 막 사들이고 그 사들인 회사가 유명한 회사다. 그거는 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면 너무 내용하고 따로 가고 있습니다. 차트하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에 비해서, 많이 가볍다. 소화 능력도 강하면서, 오히려 빠질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코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녁에 또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짧게 보면은 분봉에서 이미 하락이 자꾸 강해지고 있습니다. 분봉상에서 540만 원이 이탈돼 버리면 5,200만 원까지 확정이 됩니다. 5,400만 원이 이탈되면. 그래서 이미 하방이 지금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 또 코인에 대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단타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단타 하는 건 좋은데 비중을 너무 높게 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소액으로 항상 전략으로 세워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